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30대 청년가장 김가장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6억대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매했을 때 2년간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총 부대 비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부대 비용이라 하면 취득세와 같은 세금, 그리고 중개인에게 주는 복비, 그리고 등기를 칠 때 사용하는 등기 비용과 현 시점의 금리에 맞춘 대출이자 정도를 알아보고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경기도 광명의 6억의 구축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매했는데요. 이 비용을 실제로 분석해 보고 나니 갭 투자는 중도 포지션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주택과 유주택의 어떻게 보면 사이랄까? 그 이유는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 때문입니다. 임차 보증금을 제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무이자 형태로 대출을 받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투자 수단에서 유리한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 추월 차선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레버리지인데요. 임차 보증금을 활용하면은 무이자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장점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 부대 비용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세 끼고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타임라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첫 부분은 가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에게 계약을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는 금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계약이 일어나고 일주일 이내에 계약서를 쓰고 이때 매수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보통 잔금을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이내에 처리를 하는데요. 이 잔금 내는 날에 세금과 등기 비용 등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유 중에는 신용대출과 보유세 정도를 지불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계약하는 날의 비용은 계약금의 10% 정도인데요. 총 매수가가 6억이라면 계약금인 6억의 10%니까 6천만 원에서 그 계약금의 10% 정도를 가계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0만 원의 가계약금이 나가는데요. 이것은 필수는 아니고 보통 정해진 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정도만 돼도 가계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팁은 100%, 1000% 여러분들이 매수 확신이 있다면 가계약금을 최대한 많이 600만 원 더 넘게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부모님 한 번 모아서 혹시나 봐야 되거나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적게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액배상 때문인데요. 배액배상이라는 것은 매수자나 매도자가 계약을 진행 중에 중도 파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취소당하는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매수 확신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아니라면 적게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계약서를 쓰는 날인데요. 보통 일주일 이내에 쓰고요. 이때 시장이 뜨겁다면 최대한 빨리 쓰고, 아니라면 좀 늦춰서 쓰는 경향이 있던 것 같습니다. 계약금이 총 매수가의 10%인데 가계약에서 계약금의 10%를 냈으니까 매매가의 10%에서 가계약금을 뺀 5,4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불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총 매수가를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느 정도를 내고 해서 몇백만 원에도 깎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복비를 깎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중개인이 복비를 조금씩 깎아줄 테니 계약을 원만하게 하자라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은 복비를 많이 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계약서를 쓰는 날이 되면은 복비는 보통 100%들 다 내지 않으니 반드시 협상을 하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서를 치르고 나서 잔금을 내는 날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부동산에 다시 모여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마지막 거액의 잔금을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비용은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빼고 계약금을 뺀 금액을 매도자에게 지불을 해야 되고, 전세가율이 50%로 3억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억의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50%라면 3억인데 여기서 계약금에 6천만 원을 지불했으니 나머지 잔금은 2억 4천만 원이 되고요. 이외에 취득세는 660, 그리고 복비는 240만 원인데 협상이 가능하고요. 등기 비용이라는 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이고, 비용 구성은 인지세와 주택 채권 매입, 그리고 보험사 인건비 이렇게 해서 1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지세는 등기를 치는 세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택 채권은 공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 계약을 하면 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된다고 해요. 부동산 시장에 채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활성화된 그런 의무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채권을 매입한 후에 할인율을 받아서 다시 파는 개념이고요. 제가 다시 팔 때 수수료 정도가 50만 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좀 제가 예상치 못하게 많은 돈이 나갔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법무사 인건비 30만 원은 등기를 칠 때 내가 치지 않고 법무사가 대신 쳐주는 때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직방이라는 앱에는 제가 이렇게
그 계산했던 부대 비용들을 한눈에 보여주는데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억으로 매매가를 조정을 할 수 있고 중개보수가 240만 원 정도고 취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660, 그리고 법무사 비용이 제가 말한 거랑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보수가 좀 세게 나와 있더라고요. 법무사 보수를 60만 원으로 직방에서는 표시를 했는데 60만 원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셀프 등기를 하면은 법무사 인건비 3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해서 소고기 먹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유 중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보유 중에는 신용대출 이자 그리고 보유세, 이 두 가지가 비용이 발생이 하는데요. 신용대출은 현 이자 4.3% 정도였고 5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았고요. 20만 원이 한 달마다 나가고요. 이걸 2년으로 계산하면 43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현재 6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 확인을 해보았고요. 1년에 약 5, 6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용을 총 정리해 드릴게요. 가계약을 쓰는 날에는 계약금의 10%, 600만 원이 발생을 하고요. 계약서를 쓰는 날에는 총 매수가 10%에서 가계약금을 뺀 가격인 5,400만 원이 비용 발생하고, 잔금을 내는 날에 부대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는 잔금의 2억 4천 외에 약 1,000만 원 정도 세금 취득세 및 등기 비용 그리고 복비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보유 중에는 신용대출과 보유세 두 가지가 총 합쳐서 600만 원 정도 2년 동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은 총 1,6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요. 취득세와 복비와 등기비와 대출이자와 보유세, 이렇게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복비는 협상이 가능하고 등기비 30만 원은 셀프 등기로 아낄 수 있고, 대출이자는 이율이 현재 4.3이지만 5월에 미국이 빅스텝을 밟는다 하면 조금 더 올라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보유세를 1주택자들에게는 더 낮추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소지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 전세낌 매매를 2년간 보유했을 때 전세가율이 50%의 6억대 아파트를 이제 매수한다면 1,600만 원 정도의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고 확인을 하셨는데요. 1,600만 원이라 함은 6억대 아파트의 약 2%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간 아파트가 약 5% 정도만 올라도 5% 빼기 부대 비용 발생한 2%의 빼면 3% 정도의 이익을 받을 수 있고, 6억대 아파트의 3%라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실거주로 내 집 마련과 투자로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이라는 무이자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과 투자를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갭 투자를 권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양에 대한 조건이 만족이 안 되거나 앞으로도 어렵다, 혹은 재개발 재건축을 갭 전세를 주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많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